네, 안녕하세요. 도사이승태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시간에 얘기 드릴 거는 소멸시효예요. 소멸시효. 제가 소멸시효 몇 번 얘기했는데,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겠다. 로마법 격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격언이라기보다 법언이에요. 법언. 이 권리 위에서 자기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채권이 있으면 빨리빨리 행사해. 돈 달라고 있으면 달라 그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뭐 권리 갖고 있으면 뭐해. 맨날 이거 뭐 썩혀두고 뭐 할 거야. 일정 시간이 지나면 권리관계가 어떻게 돼? 안정화되잖아요. 나한테 돈 빌려줬는데 10년 동안 갚으라는 얘기가 없었어. 아니 그러면 이제 안 줘도 되는 건지 알고 있는데 갑자기 10년 넘어가지고 나한테 소장 날려보내고 뭐 집 가압류하고 그래 봐. 얼마나 황당해. 몇 년 지나면 안 받는다고 생각해요? 자기 친구가 돈 빌려줬는데 몇 년째 돈 안 달라 그러면 아 이제 안 줘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3년이면 3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3년짜리도 있어.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소멸시효입니다. 권리 위에서 그럼 얼마 동안 잠자도 되는지 그거 한번 볼게요. 뭐냐면 이 민사채권, 일반 민사, 그냥 민사소송에서 있는 채권, 민사채권은 10년이에요. 10년 동안 기본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유권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있겠어요? 채권은 민사채권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돼. 근데 소유권은? 소멸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유권은 내가 갖고 있으면 그냥 된 거야. 그걸 행사하든 말든 그게 살고 있는 게 내가 소유권 행사하는 거고 하는 거야. 아, 이건 아주 좋은 답이었어. 맞아. 소유권 행사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것 자체가 행사야. 내가 집에다 갖고 있고 누구 빌려줬어도 내 거는 그냥 내 거지. 근데 문제는 그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랑 그 좀 약간 다르게 이제 재산권들이 있거든요. 그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경우에는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돼요. 그 다음에 상사채권은요, 상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인데 이거는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5년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돼요. 왜냐하면 상인 간의 거래에서는 빨리빨리 보라는 거야. 상인들끼리 뭐 물건 주고받으면서 10년까지 돈 안 달라고 그랬으면 이미 끝난 것이고, 그러니까 10년도 길다. 이거 5년이면 채권 소멸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채권은 5년간 소멸시효를 5년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법령이 우리가 워낙 많으니까 거기서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한 때는 그 시효에 따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성호 씨가 얘기했던 3년 정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들은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자, 그 다음에 부양료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부모님한테 이제 부양료 드려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달달이 만약에 부양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 그 부양료 채권,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금료라는 게 지금 그 임금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채권, 그 다음에 사용료, 뭔가 물건을 지금 내가 뭐랄까 주차장 같은 경우에 토지 사용료 같은 것, 뭐 만약에 주차장 사용료를 내라고 했는데 그걸 안 주고 갔어. 이렇게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해져 있는 금전이나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이 경우에는 지금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공사 도급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공사의 설계, 그 다음에 감독이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그러니까 뭐냐면 감리가 만약에 감리비를 못 받았다? 그 경우에는 공사에 관한 채권이니까 3년에 해당되는 거고, 설계 비용, 설계사가 설계를 했는데 내가 그 설계 비용 못 받은 거 단기 소멸시효 3년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사를 도급받았어. 내가 공사 도급받았는데 그 공사에 관한 채권이 있잖아. 내가 근데 공사에 대한 채권이 원래는 3년 있으면 소멸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 달라소리 당하고 있었어. 그러면 이거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모르고 이 주장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소송하다 보면 여기 보면 분명히 다 도급받은 자, 그 다음에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이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이런 거 다 3년의 소멸시효 걸리는데 그거 소멸시효 걸렸다는 주장 안 하면 법원에서 판단 안 해줘. 당시 소멸시효 걸려서 유죄해야지 받을 수 있는, 그 소멸시효를 이유로 해서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장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민사소송은 심판만 보는 거지 안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생산자 또는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이나 상품의 대가. 내가 시계 팔았는데 시계대금 안 갖고 와. 그거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의 대가, 이것도 3년 걸린다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일반 상사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5년이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기 소멸시효 내용도 잘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못 알고 있다가 자기 권리 주장 달리는 대로 다 준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면 아는 게 힘인 거지 사실. 그 다음에 또 하나 1년짜리도 있어요. 1년짜리. 1년짜리는 여관, 음식점, 그 다음에 그 뭐 오락장, 옛날 표현인데 이제 그러니까 뭐 게임장 같은 데 가가지고 입장료 안 냈거나 음식 먹고 밥값 안 냈거나 숙박료 안 낸 거 이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전취식 해놓고 돈 안 갚으면 1년 도망다니는 건 사실은 못 받는다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1년간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한다는 거고, 또 연예인의 임금, 그 다음에 노역인, 하루 그냥 와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임금, 여기는 또 물건에 대한 또 이런 줘야 될 돈들 있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결국 연예인들이나 이런 뭐 노역인에 대한 채권을 왜 이렇게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대금 채권들, 임금이나 대금 채권의 경우에는 이거를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해놨는데 나는 왜 이거를 달리 봤을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판결에 의해서 확정되는 채권들이 있거든요. 아까 단기 소멸시효긴 하지만 소송을 해가지고 이겼어. 승소해가지고 10년의 판결을 받았다. 그럼 그때부터 무조건 10년이에요. 판결금 채권은 10년으로 늘어나요. 단기 소멸시효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그 음식점에서 밥 먹고 돈 안 주는 어떤 음식값에 대한 채권은 1년짜리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지만 판결 받으면 10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러면 권리를 언제부터 행사해야 되느냐, 이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알아야지 권리가 소멸되는지 아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변제기가 있어. 만약에 9월 1일까지 갚기로 했어. 그러면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어요? 9월 2일부터. 그 다음 날로부터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소멸시효는 기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변제기가 이번에 없어. 그러니까 언제까지 갚겠다는 게 없어. 그냥 내가 오늘 4월 7일 날 돈을 빌려주면서 아무 말도 없이 빌려줬어. 그냥 나중에 갚아라? 나중에 언제인지 모르잖아. 이게 변제기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거든요. 변제기를 모를 때는 언제냐? 언제부터 그건 언제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정함이 없으냐, 갚어 라고 해놓고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채권 성립한 날, 그러니까 4월 7일날 빌려줬으면 4월 7일날부터 돈 채권이 발생했잖아. 그 다음날 내일부터 무조건 다 소멸시효는 기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멸시효를 보면 매매에서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는 내가 집을 샀잖아. 그러면 매수인이잖아요.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러면 상대편 매도인은 집주인은 집한 사람은 뭘 해줘야 돼? 아파트를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근데 이건 둘이 같이 동시에 이행하는 거야.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그러면 그 사람이 집 안 주니까 나는 돈 안 주고 있었어. 그러면 그 집주인은 야 너 매도인은 일단 너 빨리 돈 내놔. 왜 잔금 안 줘? 이걸 주장해야 되는데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있으니까 아 내가 청구 안 해도 되겠지라고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 행사하면 소멸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는 뭐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 그렇다는 거고. 그러면 또 소멸시효, 계속 소멸시효가 흘러가고 있잖아. 내가 돈 빌려줘 놓고 단기 소멸시효 뭐 3년짜리든 그 사용료 채권이든 이게 다 1년짜리든 소멸돼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중단시키는 방법은 일단 채무자가 승인하면 돼. 승인. 아 내가 줄게 라고 승인 정확하게 받아놔야 돼. 근데 뭐 말만 주겠다 그러면 뭐 입증을 못하니까 승인하겠다는 거, 내가 너 채무 있어 갚을게 라고 하는 걸 받아둬야 돼. 그래서 문자로 받아놓든 항상 카톡으로도 받아놓고 해야 돼요. 돈 주겠다 갚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재판상 청구를 하면 돼. 그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은 지급명령 신청하거나, 그리고 또 압류 또는 가압류 같은 거 하면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반드시 이제 그 기간 내에 행사하라는 거야. 소송을 통해서 행사하든 압류 가압류 하든 아니면 승인 받든 이럴 때는 중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단이 되면 중단까지 경과된 소멸시효는 이제 산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단된 사유가 종료가 되면 가압류를 했다가 가압류를 풀었어. 그럼 그때부터 다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지. 중단되면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하느냐 이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중단 조치하세요. 우리 너무 그 기간을 알게 되면
1년 지나면 이제 끝나는 것 같으면 빨리 가서 그 승인이라도 받아두고 다시 언제까지 갖겠다는 거 다시 받아두시면 되지. 그리고 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또 하나가 좀 그 색다른 게 있는데 이거는 한번 보세요.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맞았어. 그럼 나는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잖아. 그거가 그때는 언제 소멸시효가 진행되냐면 맞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돼. 아니면 내가 손해가 발생했잖아. 맞았는데 처음에 아픈지 몰랐어? 툭 쳤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금이 갔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차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발생한 거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가 여기 처음에는 그냥 맞기만 해서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금이 가서 이게 문제가 생겼대. 그럼 치료비 채권이 발생하잖아. 그러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돼.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도래되면 그거는 소멸시효가 소멸시효가 경과된 게 돼요. 그러니까 채권을 행사를 못해. 그러니까 이거는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반드시 행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미성년자가 성폭력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하거나 성희롱을 당하는 어떤 성적 침해를 당할 때는 걔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아. 왜냐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소멸시효를 진행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채권을 본인이 잘 행사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보시고 좀 본인의 권리를 좀 확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단기 소멸시효 얘기를 드리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의문을 가질 수 있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지금 촬영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얘기 드린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생산자 그리고 그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이나 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일반적인 상사 소멸시효, 상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5년의 그 소멸시효가 걸린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그때는 한쪽만 상인이라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그러면 상인이나 아니면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산 거 그 대가도 5년의 소멸시효 걸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3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그 상품을 팔거나 만약에 우리가 생산자가 제작한 물건 가구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샀어요. 이 경우에는 분명히 상인 간의 거래, 그러니까 한 사람은 상인이 아니래도 일반적으로 상인 간의 거래로 보이지만 물건을 판다든지 생산자가 생산한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상인이 재배한 물건이 됐든 이것들을 팔게 되는 거는 워낙 이렇게 빈번한 거래가 일어난다고 봐서 단기 소멸시효 3년에 걸린다고 이렇게 법에 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느냐 아니면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느냐는 지금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민법에 명확하게 지금 이렇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이렇게 정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1년의 단기 소멸시효 걸리는 거 또 제가 얘기 드린 부분도 좀 혼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거기 보면 노역인 그 다음에 연예인의 임금이 1년의 소멸시효 걸린다. 아니 노역인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 표현이긴 하지만 이 법이 옛날에 만들어져서 목수, 미장인 이런 것처럼 자기가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근로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임금채권이 3년인데 이거는 근데 왜 이런 연예인이나 노역인의 채권을 1년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뭐가 문제냐면 연예인의 대가라는 게 옛날에 이제 행사장 같은 거 연예인을 불러서 행사를 하게 되면 돈을 주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1년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건데 이게 왜 그렇다는 거냐 하면 사실은 만약에 종속적인 관계 고용관계에 있는 연예인의 대가는 당연히 그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노역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몫으로 일을 하는데 어디 회사에 고용돼서 일을 할 때는 그거는 임금채권으로 당연히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봐야 되지만 일용직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우리 집을 짓는데 잠깐 와서 일해달라고 그랬어. 그 경우에 와서 일당으로 일을 했을 경우에 몇 시간 일을 했다? 이런 채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 소멸시효가 걸리는 게. 그리고 연예인에 대한 채권도 연예인은 또 제가 연예인을 불렀는데 연예인하고 맺은 계약은 우리 환갑잔치에 오셔서 노래 한번 해주세요. 그거는 고용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채권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단기 소멸시효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양쪽에 소송이 걸리면 양쪽 주장이 다르겠죠? 한쪽에서는 똑같은 뭐 상품을 판 물건에 대해서도 한쪽에서 야 이거는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야 3년짜리 이러면 반대 측에서는 무슨 소리야 이거는 5년 상사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 소멸시효로 내 채권이 소멸된 게 아니야 이렇게 다툴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노역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연예인의 경우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무조건 1년 3년 너무 기계적으로 대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관계가 근로계약 관계가 있느냐 종속관계에 있느냐 이 경우에는 3년 임금채권으로 보는다는 거고 급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이게 단기적으로 그냥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 그다음에 일시적인 거래에 있는 경우에는 1년 단기 소멸시효를 본다는 거예요. 상품의 경우에도 3년 5년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시고 보시라고 제가 추가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혼돈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